안녕하세요 여러분, 꽃 피우는 손길입니다. 저의 1년간 수염 틸란드시아 물주기 관리 방법 스케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염 틸란드시아가 갈색으로 변하는 여러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습이 온 것과 물이 부족한 것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조각난 틸란드시아 버리지 마시고 모아주세요. 조각들을 모아서 +1 보너스로 수염 틸란드시아 한 묶음 더 만드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은색이 감도는 녹색 빛깔과 찰랑거리는 움직임이 아름다운 수염 틸란드시아입니다. 곱슬머리 펌이 풀린 것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진 것을 보니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도 처져 있다면 햇빛이 부족한 것입니다. 물주기 전날 저녁에 수돗물을 담아서 하룻밤 동안 수돗물 안에 있는 염소 기체를 제거합니다. 다른 종류의 틸란시아에 물을 줄 때에도 염소 기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과습인 것처럼 죽습니다. 물 주고 통풍도 잘했는데 수염 틸란드시아가 갈색으로 변한다면 물주기 하루 전 수돗물을 담아두었다가 사용해보세요. 창틀에 커튼처럼 달아서 키우고 있는 수염 틸란드시아 물줄 때가 돼서 떼어냅니다. 틸란드시아에는 흰 솜털이 촘촘하게 나 있는데 이것은 트리콤이라고 불립니다. 틸란드시아의 뿌리는 다른 물체에 달라붙는 역할을 하고 트리콤이 공중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손상되면 재생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이 트리콤을 손톱으로 긁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1년간 계절별로 물주기 방법이 다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염 틸란드시아는 기온이 높을 때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육의 적정한 환경 범위에서 벗어나서도 잘 견디는 강인한 식물인데요. 이럴 때는 물을 적게 필요로 합니다. 실내에서 행잉 플랜트로 키울 때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지내고 추운 겨울에도 섭씨 4도까지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공중에 있는 수분과 먼지만으로 살아갑니다. 비료나 흙이 없이 양분을 얻어야 하니까 햇빛이 있으면 크게 도움됩니다. 틸란드시아처럼 가느다랗고 내부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지 못하는 형태의 식물은 물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수염 틸란드시아의 트리콤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물에 담가두어야 합니다. 물에 담가졌다가 나왔을 때가 가장 취약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고 싶을 때는 물속에 자주 담그는 것보다 물속에 두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과 습도를 기준으로 1년을 봄, 장마, 여름, 가을, 겨울 5구간으로 나눕니다. 봄에서 초여름까지 가끔 창문을 열어도 춥지 않은 이 시기는 따뜻하고 수염 틸란드시아가 물을 많이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을과 비슷하지만 이때 물을 주는 시기를 놓치면 바싹 말라서 잘라내야 하니까 유심히 살핍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 물을 좀 더 자주 줍니다. 예쁜 연두색 끝부분이 마르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이 즐거운 시기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은 물을 준 다음 창문을 열어서 통풍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마 기간에는 물을 적게 줍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견딜 수 있고 물을 준 다음에 물기 제거가 힘들 경우에는 선풍기를 동원해야 합니다. 저는 장마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버티다가 한 번 정도 물을 줍니다. 혹서기에 높은 온도일 때는 물을 많이 소모합니다. 수생식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물에 담가둔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도 빠르고 키우는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창문을 닫게 되는 시점 이후가 기준이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도 적게 소모하고 과습에도 주의를 합니다. 추워도 수염 틸란드시아에 물을 준 후에는 창문을 열어둡니다. 수염 틸란드시아를 키우기에 가장 편한 계절은 겨울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매우 건조하고 바닥난방을 하기 때문에 물을 가장 적게 주고 실내의 건조한 공기 때문에 가을보다는 통풍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날씨에도 실내에 배치해두면 잘 견딥니다. 수염 틸란드시아의 꼭대기 부분에 코코넛 껍질이나 토분이 달려있는 것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예쁘지만 관리하는 데 어려우니 떼어내거나 처음부터 틸란드시아만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미 구입하셨다면 분리하시거나 물을 줄 때 같이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코코넛 볼이 물에 젖으면 철사를 타고 물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아래 있는 수염 틸란드시아 중심 부분에 물이 마르지 못합니다. 물을 준 다음 수건 위에 눕혀서 물기를 제거하고 수염 틸란드시아를 벽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합니다.
틸란드시아를 물에 담가 물을 준 후에는 식물 안에 흡수되지 못하고 겉에 젖어있는 물기는 빠르게 제거되지 않으면 과습이 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틸란드시아가 코코넛볼과 연결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까맣게 갈색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과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 코코넛볼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서 통풍이 어려운 가운데 철사 연결 부분에 있는 물기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사로 묶는 중심 부분은 수염 틸란드시아 전체 무게를 지탱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겉면에 있는 부분보다 통풍이 되기 어려워 과습 증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과습이 아니더라도 철사와 마찰에 의해서 잘 마르고 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검게 변해도 모두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완벽히 제거해도 철사로 다시 묶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에 젖어 있을 때 갈색 부분이 말라 있다면 그냥 두고 삶은 줄기채소처럼 눅눅하다면 잘라냅니다. 1번의 경우는 말라서 대부분 다른 틸란드시아 조각들의 연결부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2번의 경우는 과습 현상인데 이것은 주변부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살려야 합니다. 갈색으로 변한 중심 부분을 잘라내면 중심 철사를 빼고 조각난 틸란드시아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연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부분의 흰색으로 마른 부분은 물이 부족해서 마른 것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듬어서 손질합니다. 철사로 고정된 것이 관리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평소에 가위로 조금씩 잘라냅니다. 잘 손질된 수염 틸란드시아는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살아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표면의 트리콤은 먼지가 정전기적으로 달라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엉킨 실 같은 모습이 정말 공기청정기 필터의 섬유를 확대한 모습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